코로나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회에서 헌법을 어기고 국회 입법권이 침해를 받고 국회 독재로 인한 4가지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근원유착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불리한 이슈라고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2차례에 걸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소집된 전체 회의는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하도록 한다는 국회법 52조에 따른 합법적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박강원 위원장은 합법적 회의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개를 거부했고 또 그래서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회의 참여 및 발언권 등 헌법에서 보장된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습니다. 둘째는 국회법 50조에 따라서 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국회 공무원들이 회의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박강원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법 50조 5항에 규정한 대로 제1야당 간사인 저는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국회법에 근거해 소집된 전체 회의였기에 당연히 국회 공무원들은 회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보좌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공무원들은 위원장 지시라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박강원 위원장이 수석 전문위원 등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회의 진행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지시로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박강원 위원장이 국회 공무원에게 회의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지휘관이 작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병에게 총을 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어처구니없는 강요이자 협박인 것입니다. 넷째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회의 진행을 보좌하지 않는 국회 직원들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정한 자신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였는 바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입니다. 2016년 우리 당이 여당이던 시절 당시 미방위 위원장을 맡은 신상진 위원장은 야당의 개최 요구에 3차례나 전체 회의를 개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야당 측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리를 하자 위원회 공무원들도 회의 진행을 보좌하며 일개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법이나 통상적인 국회 관례임에도 지난주 가방위는 절대 가반의 힘을 믿고 위헌적이며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위원장과 이에 굴복한 국회 공무원들이 합법적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 근원유착의 국민적 의혹은 조금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원유착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있어서 여당이 숨겨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날치기, 추경분석 보고서에 대한 예산정책적 협박, 가방위 전체 회의 지원 거부 등에서 볼 수 있듯 여당의 국회 독재, 국회 사무처 길들이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박강원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 제소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형사소송 형법에 대한 직권남용을 적용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총장의 공문을 발송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형법 122조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것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